네, 교육 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시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또 KCS,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좀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윤희 팀장님 모셔봤는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잘러 김민입니다. 일이 많으시죠, 비영리단체들은. 네, 많죠. 네.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KCS 일단 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저는 KCS 아동 청소년 상담부서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윤이라고 하고요. 이제 KCS 이제 소개하기 전에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릴 게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KCS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시고 나서 제가 약간 이거를 캔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 제가 인터뷰하기로 했을 때는 자연인, 개인 김윤희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뭐 교육 철학이라든지 청소년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KCS에서 제공하는 부모 세미나를 이제 소개하려다 보니까 회사에다가 이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인터뷰하려다가 이제 동네방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어쨌든 KCS를 소개하려니까 약간 현타가 오기는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입지가 큰 인물이 아니에요. 거기서 대표도 아니고 회사에 그렇게 오래 다니도 않았고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소개할 자격이 있나? 이제 라디오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릴 일인가?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게 1년치 놀림감이 될 수 있거든요. 실수하면. 그래서 많이 망설였습니다만 불안함과 망설임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KCS는 1977년에 LA의 한 교회에서 한인 이민자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시작됐다고 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네, 처음에 이제 이민 정착에 어려움을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으시니까요. 그러다가 92년쯤에 오렌지 카운티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확대했어요. 그래서 연방이나 주 로컬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혜택 안내도 해드리고 상담도 제공하고 푸드뱅크, 뭐 이민 업무, 법률 자문 서비스, 교육 자료 등등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거를 함께 해결하는 비영리 단체로 한인 사회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클리닉을 또 오픈했고 현재는 연방 정부의 까다로운 기준을 준수하는 FQHC 보건센터로도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되었습니다. 클리닉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에 오셨다가 혹시 정신적인 문제도 있으시면은 그것도 하고 다른 업무들도 서비스까지 그럼요. 같이 하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스톱으로 모든 또 불편함을 도움을 또 받으실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계신 부서가 청소년 담당이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또 운영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제가 일하는 부서는 FSP 프로젝트 포커스인데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테라피만을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테라피가 이 프로그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아이가 처한 사회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한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병행한다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처한 사회적 관계는 어떤지, 특히 이제 부모, 형제, 자매 관계가 어떤지, 또 학교에서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또 지역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잘 건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고립되어 있는지 살피고요. 단순히 이제 들여다만 보는 건 아니고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문제가 있다면 스쿨 카운슬러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애가 처한 상황을 학교에 전달해서 학교가 또 해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파악하고 연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교육 정책을 바꾸거나 팔레스를 바꿀 수는 없는데 아이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을 조금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 상황도 고려해요. 그래서 경제적 상황이 아이를 이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면 경제적 지원도 하는데요. 렌트비 보조라든지 부모님이 또 잡이 없으신 경우에 직업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조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 사례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청소년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또 우리 공동체 모두의 문제라는 접근으로
케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테라피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 그 아이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대요. 그렇죠. 우리 어. 사회의 문제겠죠. 사실은 교육 정책의 문제가 제일 심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아이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닌 연결된 어떤 다른 사회적인 아니면 학교에서 그리고 네. 가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좀 연결돼 있을까 이런 걸 찾으셔서 해결점을 좀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성공 사례도 많다라고 하니까 요 FSP 프로젝트 포커스 네. 요것도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다시 김윤희 팀장님의 교육 철학이며 교육 이야기를 책도 많이 쓰셨더라고요. 번역을 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건데요. 일단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내 아이를 부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이런 제목을 선정을 하셨을까요? 먼저 이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네. 또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도 자녀가 있으시다면 있죠. 예.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네. 양육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양육의 목적이요. 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겠죠. 예. 그렇죠. 행복한 사람, 그쵸. 또 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예, 주는 그쵸. 사람, 성공한 사람 다 맞는 얘기고요. 네. 저는 양육의 목적을 자녀를 부자가 되도록 돕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부자가. 네. 요거는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그런 네, 건가요? 잘 예? 들어주세요. 네. 부자라고 하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 돈이 많은 재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정의하는 부자는 네. 관계가 좋은 사람. 관계 부자. 네, 아. 관계가 건강한 사람. 네. 요 사람을 저는 부자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달란트 비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렇죠. 네, 들어봤죠. 어느 날 이제 주인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각각 이 종한테는 5개, 요 종에게는 2달란트, 요 종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관리를 해라 이러고 이제 여행을 떠나요 주인이. 책임감 없죠. 나중에 이 주인이 여행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정산의 시간을 갖습니다. 네. 5달란트 종은 주인님 저 5개를 더 벌어서 총 10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이제 2개 더 늘렸습니다. 해서 4달란트를 가져왔어요. 분위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주인의 칭찬과 격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마지막 1달란트 가진 종이 네. 이제 실적 보고합니다. 안타깝게도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했죠. 네네. 이렇게 말했을 때 주인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이야기를 모르신다면은? 모르고 이제 생각했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있었을까? 네. 풀리지 못했을까? 네. 뭐 이런 또 탓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네? 이런 바보 멍청이 뭐 이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네. 보니까 주인이 네.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못돼 처먹었다. 아. 네, 그렇게 하면서 내쫓아 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나면은 청취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역시 돈이 많아야 된다. 역시 돈은 복리로 늘어난다. 그게 중요하다. 아니면은 일단 주인의 예쁨을 받아서 5달란트로 시작해야 된다. 아. 출발선이 벌써 다르지 않냐. 네네. 여기에 꽂히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읽었어요. 저는 그런 자본주의적 계산으로 주인이 종을 칭찬한 거라면 네. 5달란트 받은 종이 제일 좀 혼이 나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제일 많은 달란트를 받았거든요. 근데 네. 2배밖에 못 늘렸어요. 네. 2개 받은 달란트도 2배 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 비유에서 내가 가진 게 몇 개인가 예. 여기에 함몰되면은 이 달란트를 활용하는데 두려움이 생겨나고 내가 이것마저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쵸. 두려움. 그것이 그쵸. 바로 네. 1달란트 받은 종의 심리 상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네. 주인은 단순히 얼마로 시작했고 또 얼마나 불렸는가가 중요하지 않았고 이 달란트를 활용해서 네.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 지점이 제가 양육의 목적은 자녀를 부자로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한 근거고요. 네네. 나에게 주어진 리소스, 뭐 달란트, 양의 크고 작음에 의미를 두지 않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네. 내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이 바로 부자이지 않을까. 요런 아이로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거는 작을 수 있는데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이거는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그럼요.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출연하게 된 이유도 네. 내가 뭐라고 자꾸 쪼그라드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왜 뭐라고 그러세요? KCS 뭐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격이 있나 이런 자격지심이 들 무렵 네. 괜찮다. 음. 내가 가진 것만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신다면은 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네, 아이들의 네. 양육에 도움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되는 아이를 키우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 아이 부자로 키우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밖에 그렇다면은 다른 또 이유들도 있으실 것 같고 관련된 정보를 좀 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광고 듣고 와서 그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CS에서는 세미나가 또 개최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 정보까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수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KCS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의 청소년 부서를 맡고 계신 김윤희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네, 교육 플러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 이 시간에는 코리안 커뮤니티 서비스 KCS의 청소년 부서를 맡고 계신 또 김윤희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눠주실 이야기 제목이 이제 내 아이를 부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런 흥미로운 주제를 갖고 오셨는데 그 안에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 부자라는 게 그냥 돈만의 부자가 아니라 행복한 부자는 이제 관계에 있어서가 부자인 사람, 그걸 이제 첫 번째로 꼽으셨단 말이죠. 모든 게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 세상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 네. 이웃과의 아. 관계, 이 모든 관계가 건강하게 아. 흘러갈 수 있다면은 네. 부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공감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진정한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그 팁을 좀 몇 가지 나눠주시면 어떨까요? 네, 오늘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준비해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집요함, 뭐 인내라고 할까요? 집요함, 인내. 네네. 어. 공부 잘하는 사람, 특히 이게 수학 문제 잘 푸는 사람은 IQ가 높아서이겠죠? 그렇죠. 일단 머리가 좋지 않을까. 근데 이 수학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네. IQ가 높은 게 아니라 아,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푸는 사람이었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네, 놀라운 발견이죠. 될 때까지 하는 사람. 그 코딩 쪽 하는 학생들도 보면은 네. 수학을 잘하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좀 찾아내고 맞아요. 이런 게 있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네. 금방 답만 찾는데 몰두하다 보면은 다양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는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해요. 네. 그래서 빨리빨리 문제를 풀도록 하는 그 경쟁에 노출시키기보다는 오랜 좀 실패, 네. 시간을 주더라도 창의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도록 음. 그러니까 부모님이 조금은 기다리시는 시간, 네. 인고의 시간이 네. 좀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좀 자주 하는 실수가 애가 어떤 문제에 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아. 사실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지금 부모거든요. 부모님들 부모가 제일 힘들어해요. 그쵸, 네. 그래서 애가 이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손을 미리 써둔단 말이죠. 쉽게 갈 수 있게끔 그렇죠. 도와주고자 해서. 그렇죠. 네. 그게 제일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네. 마음이 아프시더라도 네. 아이가 좀 스트러글하는 모습을 그냥 봐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도 조금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은? 그거에 있어서 어떤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양육의 팁이겠죠. 네, 그렇죠. 이걸 알면은 제가 그런 건 이제 부모 그때마다 세미나가 있을 때. 그렇죠. 네.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거고 아이들이 또 성향이 다르게 태어나잖아요. 그쵸. 근데 모든 아이들을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기준에 맞춰서 키울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아이마다 성향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폴트 해야 되는 원칙은 네. 좀 기다리자, 인내하자. 네. 아이가 스트러글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이런 네. 팁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집요함 끈기 요게 네. 이제 습관 중에 하나고 두 네.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네.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네네. 이 세상이 뭐 한 가지 법칙만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와 반대입니다. 네. 나와 네. 내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타인의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
진정한 부자들은 그런가요?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네. 지금 떠올렸는데 그 부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아, 네. 그렇지만 아. 대부분의 부자들은 아.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만약에 네. 엄마 나 어디 봉사를 가야겠다. 네. 엄마 지구 온난화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꺼낸다면 네. 오, 이 아이가 부자가 될 상인가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말하는 이제 봉사 활동을 많이 하면서 스스로 느끼게끔 하는 그 과정이 이런 게 다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나와 별개에 있지 않고 나와 관계돼 있다. 이 세상은 나와 하나의 유기체로 돌아간다라는 인식과 함께 네. 이거를 해결하고 싶다. 이런 동기가 있으면은 패션이 생기고 그러면 저절로 공부도 잘해요. 보통 이제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너만 잘하면 돼. 네. 너만 요구하면 돼. 이런 마음이 좀 들 때가 있는데. 그러면 성공할 것 같은데 짧은 뭐 단타로 보시면 인생을 한 그쵸. 1년 살 거면 그렇게 살아도 돼요. 근데 좀 오래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타인과 함께 맞습니다. 간다는 거, 요거 이제 생각을 할 때 부자가 되는 습관 그 두 번째 해당이 된다고 하셨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이 천재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네. 그거를 실천해보지 않고 실행해보지 않는다면 몽상이 되고 말겠죠. 아, 그러니까 네.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다가 기회를 놓친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종 생각나시죠? 네. 근데 생각한 걸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실행하고를 반복하는 네. 그러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 네, 아. 그런 사람이 되는 네. 부자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행동하고 실천하기 두려워하는 이유는 사실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쵸, 그쵸. 근데 네.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아. 또 이 실패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인생에는 성공과 배움밖에 없다. 실패는 없어요. 그러니까 실패 다른 말이죠. 배움. 네. 좋은 말로 이렇게 네. 그렇네요. 제가 너무 정신승리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 아이는. 네. 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양육의 팁이라고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각보다는 행동. 실천하게끔 이런 건 이제 옆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거겠죠, 이거는. 그렇죠. 이제 행동하려고 하는데 하지 마. 귀찮은 일이야. 뭐 이렇게 네. 우리가 귀찮으니까 아이한테 못하게 하고 하는 경우도 많죠. 네. 생각보다는 행동에 옮길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 요게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부자가 되는 습관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고, 네 번째는 어떤 게 있나요? 오늘 전체적인 이 느낌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나운서님? 전체적인 키워드 네네네. 긍정 그런 건가요? 딩동댕.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러니까 관계 아닐까요? 그쵸. 네. 세상과 관계부자 얘기하셨으니까. 세상과 나와의 관계. 네. 타인과의 관계, 뭐 세상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나 자신과의 관계도 중요하거든요. 스스로. 네,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나를 어떻게 맨날 혼잣말로 막 쥐어박는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된다. 스스로 자학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났다. 네, 그래서 음.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을 걸어주고 네. 또 용서하고 내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자기 자신 또 실패했다면 네. 그 실패한 자신의 모습을 좀 온전히 받아주고 수용해야지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네.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진짜 외적으로 봤을 때 저렇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저런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을까? 그러신 분도 계세요. 네,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 네, 보이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애가 성적표를 갖고 왔어요. 영어 100점, 뭐 네. 과학 90점, 수학이 한 75점이에요. 부모님 반응 어떨까요? 특히 한국 부모님들. 못한 거에 또 집중을 하시죠. 75점에 꽂혀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왜 우리 애는 이게 75점밖에 안 되는 거지? 빨리 과외를 알아봐야 되나? 우리 애가 어떤 문제가 있나? IQ에 막 이렇게. 네, 잘한 거를 안 보고. 맞아요. 그쵸. 자꾸 못하는 걸 잘하게 만들어서 평균을 자꾸 높이려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일까요? 미국에 있는 청소년 중에 네. 한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해요. 미국에 사는 한인 청소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예. 자존감도 다른 인종에 비해서 가장 낮게 나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 똑똑한 애들이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멋진 애들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의 시각 때문에 아이들이 불행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요런 이제 긍정적 셀프 토크까지 이런 게 부자가 되는 습관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양육의 팁들도 좀 많이 추가가 될 텐데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런 습관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미나가 준비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이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네. 우리 문제일 수도 있어요. 사실 맞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부모님들이 네. 하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저희가 부모가 되는 방법을 어디서 교육받은 적은 그럼요. 없거든요. 네. 저희가 받은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부모 세대의 양육 스타일 그쵸. 그걸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다 그 부모님 세대들도 배우신 적이 없으신 거고.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다들 자동차 타고 다니는데 우리만 마차 타고 다니는 그런 형상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오렌지 카운티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예. 가장 필요한 소셜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더니 네. 부모 양육 정보 세미나를 원하신다는 응답이 그러세요? 저 되게 의외였어요. 네. 그 응답이 가장 높았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입시 세미나 뭐 이런 거 일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네. 부모 양육 세미나를 원하신다라는 게 그러니까 첫 마음으로는 번째다. 예, 마음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나 배우고 싶다. 강력하게. 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KCS에서 부모 교육 세미나를 네. 준비해 봤는데요. 네. 여기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워내는 방법을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예. 그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는 방법,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화법, 네. 그리고 저희 KCS 소아과 의사 선생님도 오셔서 네. 특별히 청소년 시기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 강의도 해주실 거고, 네. 저희 팀에 계신 상담사 선생님께서 이제 네. 청소년 우울증, 뭐 학교 등교 거부 등등의 그런 심리적 어려움에 대처하는 방법, 네. 또 원인은 뭔지, 아. 그리고 미국 학교 시스템에 대한 설명, 그래서 학교에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아이들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도 도와줄 수 있고 또 학교 시스템이나 또 양육에 있어서 전반적인 모든 걸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는 거네요. 네네. 요거는 그럼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전체? 아니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모든 주민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아. 청취자 여러분, 네. 모두 오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가 없으셔도 네. 나는 부모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진행되거든요. 네. 줌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 네, 건가요? 네. 그래서 2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네. 6주에 걸쳐서 무료로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무료로 온라인이고 시간은 오전 시간대 네. 네. 진행이 되시고요. 네. 2월 달이니까 이제 조금 여유가 있네요. 다음 네. 달부터 시작이신데 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녀 내가 미국에 와서 사는 게 나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좀 문제가 또 생기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런 데 있어서 부모 양육에 어떤 방법에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KCS에서는 이렇게 클리닉적으로도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건데요. 그 밖에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나요? KCS에 가시면은? 이번에 부모 세미나를 준비한 프로그램 이름이 CRDP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 CRDP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18세 이상의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네. 보험이나 뭐 재정 상태나 비자 스테이터스랑 상관없이 뭐 정신 건강이라든지 네. 소셜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케이스 매니지먼트 해드리고 또 네. 상담 서비스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네네. 이 CRDP에서 주민들이 과연 어떤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가 설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지금 부모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CRDP도 있고요. 저희가 클리닉이 있어서 그냥 보건소니까 일반 뭐 의사, 가정 의사도 있고요. 소아과 의사도 계시고 치과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보건소 옆에 이렇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센터도 예. 있어서 네. 원스톱 아까 말씀하셨지만 원스톱 서비스 내가 네. 머리가 아파서 왔지만 네. 내가 알고 봤더니 약간 이게 디프레션 심텀일 수도 있어서 마음의 상담도 문제다. 네네네
상담도 받으실 수 있고 또 네. 손자 손녀분이 학교 안 가고 등교 거부한다 그러면은 청소년 상담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케이스 매니지먼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네. 아까 kcsinc.org로 접속하셔서 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화번호 하나 드려드릴까요? 전화번호 네, 주세요. 네. 714에 네. 449 1125로 전화하셔서 이 CRDP에서 준비한 부모 세미나 담당자 그 소셜워커 선생님이 배주은 선생님이거든요. 네. 배주은 선생님 좀 연락 부탁드립니다 하시면 여기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부모 세미나 등록하실 때 이분께 연락을 드리면 돼요. 네, 네. 배주은 선생님이시고요. 714-449-1125, 네. 714-449-1125번이고요. 이번에 진행되는 부모 세미나는 오렌지 카운티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 뭐 타주에 계신 분들도 가능하시겠네요. 줌으로 가능하니까.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부모 양육과 관련된 그런 세미나 사실 좀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부족하다 싶으셨던 분들도 많으시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한번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김윤희 팀장님께서는 KCS에서 청소년 담당을 맡고 계시는데 내 아이를 부자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주제로 재밌는 주제였는데 보니까 이 부자라는 거는 일단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될 때 그게 첫 번째고 모든 게 다 뒤따라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의 자존감이나 이런 게 또 스스로의 관계도 또 높아져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줘야 될지 부모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kcsinc.org를 방문하시면은요, 웹사이트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자세히 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윤희 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